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자력경제, 정면 돌파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국가적 사업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4년을 맞아서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을 태양으로 공식 지칭하고 나섰습니다. 그 의미도 짚어봤습니다. 통일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장마 시작일 수도 있겠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 말이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의 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네, 국경 봉쇄가 지속되면서 자원 부족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박철영 기자, 북한 매체도 요즘 경제를 강조하는 기사가 부쩍 늘었다면서요? 네, 지난주부터 연일 쏟아내던 대남 비난 기사가 사라지고 대신 자력 경제와 정면 돌파전을 언급하는 보도 비중이 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생활 보장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을 지상의 과업으로 들어쥐고 대중의 앞자기에서 돌파구를 이뤄나가는 노동신문은 지난 2일 이와 관련해서만 5개의 특집 기사를 싣고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국가적 사업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콕 집어서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이라고 한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은 지난달 7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했던 당 정치국 회의 결정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고령 도자동지께서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 보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평양 시민의 생활 보장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수도 평양에까지 퍼진 게 아니냐. 이에 따라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생활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생활 보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지난달 말 내각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결정됐는데요. 평양 산림집 보수공사, 수도관 교체 등 생활용수 공급, 또 평양 시민들에게 채소와 식료품 가공물을 제때 공급하게 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도 열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주재로 그제 열렸는데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비상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안하거나 회의됨이 없이 최대로 각성 경계하며 방역 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할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해 자재 보장, 운영 준비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 대응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이 코로나19 방역도 하면서 경제난도 해결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와 함께 연일 정면 돌파전, 경제전선을 언급하며 식량 증산과 비료 생산 등을 독려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는데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각 부문에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북한의 각종 매체가 요즘 새 쌍둥이 소식으로 떠들썩하다면서요? 네, 북한은 지난 1980년 평양산원이 문을 연 뒤부터 새 쌍둥이가 태어나면 번호를 매겨서 기념해오고 있는데요. 올해 500번째 새 쌍둥이가 태어나 각 매체가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당 창건 75돌 시대는 뜻깊은 올해에 500번째로 태어난 새 쌍둥이가 만 사람의 축복 속에 평양 산원문을 나섰습니다.
지난 3월 함경북도 청진에 사는 여성이 평양 산원에서 새 쌍둥이를 출산했고 3개월간 입원을 한 뒤 퇴원했다는 내용인데요. 함경북도에 사는 산모가 평양까지 가서 출산을 했네요. 네, 북한에선 새 쌍둥이를 임신한 게 확인되면 평양 산원에 입원시키고 의료진이 출산 과정과 산모 건강까지 모두 챙기도록 합니다. 또 새 쌍둥이는 4살까지 국가가 비용을 대는 육아원에서 키워주고 소학교 입학 때까지는 생활비까지 전액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지원이 상당히 파격적인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북한에선 새 쌍둥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새 쌍둥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면서 온갖 사랑과 운정을 다 베풀어 주신 위대한 소령님들의 김일성, 김정일 시대엔 최고 지도자가 직접 출산을 축하하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새 쌍둥이 집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해왔습니다. 원주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주실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네, 진짜 복덩어리 대접을 받는군요. 박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로 추대 4주년을 맞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총동원돼서 김 위원장 띄우기에 나섰죠. 네, 주목할 대목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 위원장을 공식적으로 태양으로 지칭했다는 점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앞으로 행보는 어떨지 정승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조선중앙TV는 일명 김정은 칭송가를 집중 방송했습니다. 나는 기록하며 우리의 행복 김정은 동지.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맡아 유훈 체제를 유지해오던 김정은이 국방위를 확대 개편한 국무위원회를 국가 최고기관으로 신설하면서 위원장에 추대된 지 4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네돌시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 천만 국민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일면 전체와 2, 3면 기사 대부분을 김 위원장 찬양 기사로 채웠는데 특히 일면 전면에 실린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조심스럽게 태양에 빗대어 표현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대놓고 눈부신 우리 태양이라는 제목에다 김 위원장은 태양이라면서 수차례 강조했고 형식도 정책적 입장을 깊이 있게 해설하는 정론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태양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태양이라는 용어가 과거 이제 김일성 국가주석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일성의 상징 트레이드 마크로 이걸 태양을 보통 이제 언급을 해왔거든요. 또 원수님을 눈부신 우리 태양이라 목매어 환호하는 격동의 시대가 열렸다. 태양은 오직 태양만이 대신할 수 있는 법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명실상부한 수령의 반열에 올랐음을 공표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에 대해서 많이 썼던 태양이라는 표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많이 썼던 장군이라는 표현을 함께 씀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숭배의 수위를 훨씬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이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격을 공식적으로 태양으로 높이고 나선 이유는 뭘까? 먼저 곧 집권 10년을 맞기 때문입니다. 2010년 9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인민군 대장 칭호를 받으면서 후계자로 등장해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세 즈음하여 인민군 지휘 성원들의 군사 칭호를 다음과 같이 올릴 것을 명령한다. 대장 김경시, 김성은. 해외 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 단상에 올라 차기 지도자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지 꼭 10년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북 전단으로 김 위원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고 본 북한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숭배의 격을 더 높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최고 존엄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이 정론은 바로 이제 그런 국면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성,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이것은 이제 굉장히 과장되고 과도하게 표현하는. 하노이 노딜, 지속되는 경제 제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2중 3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김 위원장을 위기 돌파의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 권위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숭배의 수위가 북한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적 어떤 위기라든가 곤경을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북한 내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김 위원장의 통치 방식도 모든 사안에 직접 전면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대신 한층 강력해진 권한과 결정권을 한 템포 늦게 행사하며 최종 조율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비난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위기 고조를 주도할 때는 김 위원장이 뒤로 물러나 있다가 군사 조치를 보류시키며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공공연히 태양으로 불리게 된 김정은 위원장. 경제와 북미 관계 등 오랜 숙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정승혜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자전거 잘 타기로 소문난 분이 계시다면서요? 네, 바로 탈북민 노경미 씨인데요. 사실 이분이 진짜 잘하는 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생생통일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화요일. 우비를 단단히 여며입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자전거 하루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 발이에요. 용인에서 자전거 잘 타기로 소문난 오늘의 주인공, 탈북민 노경미 씨입니다. 대체 빗속을 뚫고 어디를 가는 걸까요? 경미 씨가 도착한 이곳은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경미 씨의 일터입니다. 계단, 복도, 지하 주차장, 그다음 분리수거장. 여기 이거 제가 이걸 청소해야 돼요. 경미 씨는 청소대행 전문가인데요. 매일 새벽 이 오피스텔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지하 3층, 지상 5층의 이 큰 오피스텔을 어떻게 혼자 청소하냐고요? 청소 인생 10년, 경미 씨만의 청소 노하우가 당연히 있죠. 청소라는 게 또 요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청소용품 다 들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철수쌤이는 이 마포에다 같이 붙여가지고 다니다가 철수쌤일로 지워야만 지지 안 지거든요. 머리를 쓴 거죠. 와, 아이디어네요. 2시간 만에 청소 끝. 경미 씨, 청소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탈북할 때 그 정신이 뭐고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보다도 더 힘들겠어요? 새벽 청소를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가 싶더니 아니 경미 씨, 여긴 경미 씨 집이 아니잖아요. 이 집을 제가 이제 10년 했거든요. 저한테 번호를 다 대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인 없어도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뭐 내 혼자 문을 닫고 정리정돈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거예요. 이곳은 경미 씨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경미 씨는 특히 가정집 청소 전문가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한 번 보면 모두가 반한다는 경미 씨만의 정리 노하우 덕분, 일명 각세우기 전법인데요. 양말도 각을 지어야 되고 옷도 각을 지어야 돼요. 각. 그러면 깔끔해 보여요. 혹시 군대를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티셔츠 한 벌 접는 것도 딱딱 절도 있게. 이러니 어떻게 다들 경미 씨를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떤 집들은 좀 처음엔 한심하거든요. 그래 내가 정리정돈 해놓으면 깨끗해지면 이제는 어제 마세요. 우리 필요할 때면 쓸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보다 한 달이 지나가면 개망택이 되면 또 불러요.
그런데 궁금하네요. 경미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제는 나이가 60대를 넘었었잖아요. 평소일이 그래도 제일 적합하고 미천이 안 들고.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청소일.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접 전단지를 붙이며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성실, 신뢰, 가성비를 내세운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전화가 엄청 많이 왔어요. 하루 저녁에 내가 30집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내가 하나하나 다 다녀봤어요. 이제는 고정적으로 일하는 곳만도 무려 10군데. 이거 저거 안 오면 하도 여러 집 많이 하니까 기억이 안 남거든요. 경미 씨, 이제 세 번째 일터로 가는 건가요? 이제 가르치러 가야 돼요. 또 어디를 가나 했는데 여긴 경미 씨 집이네요. 최지원. 그래, 우리 지연이 잘 있었어. 경미 씨를 반겨주는 어여쁜 손녀가 바로 오늘의 학생. 자, 우리 지연이 네. 어저께 배웠던 거 한번 앞거댕 해볼까? 네. 북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경미 씨는 오후엔 손녀만의 특별 선생님이 된답니다. 엄마 곰, 애기 곰, 쑥쑥 자란다. 할머니가 안고정 배워주고 잘라는 것도 해주고. 아이고 이쁘죠. 내 딸이 하나예요. 무남동네예요. 이거 나한테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너무도 이쁜 새끼요. 경미 씨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가족. 사실 이 한 장의 가족 사진을 찍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998년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 생계를 위해 딸과 단둘이 중국으로 건너간 경미 씨. 가정부모로 발리운 거예요. 이 안에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일할 수도 없으니까 잘 사는 집에 가 있다가 엄마가 돈을 벌어서 북한으로 나갈 때 그때 같이 가면 좋지 않냐. 갈 때 가져가라, 데려가라 하면서 나한테 전화번호를 썼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니까 없는 전화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미 씨는 딸을 찾기 위해 북송의 위협이 있는 중국을 떠나 남한행을 선택했고 남한에 정착해 딸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듯 청소로 지탱해온 12년 만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여보시오 하니까 노경미 씨 맞으세요? 네. 딸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하던 게 더 그렇게 그 순간에 내가 막 꼬집어봤어요. 저 한 번만 통화하게 해주시오. 저는 생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 마지막이든가. 엄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울고불고. 18살에 헤어져 30살에 다시 만난 딸. 그러니 가족 생각만 하면 없던 기운도 생길 수밖에요. 남들이 모두 퇴근하는 시간, 손녀까지 싣고 어디론가 신나게 달리는 경미 씨. 집 근처 병원 청소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치시지 않으세요? 직업이 기천 있어요. 내가 좋다면 좋은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이 아니죠. 예? 안착된 일자리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일하는 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도 경미 씨와 자전거는 열심히 달립니다. 저는 또 달려보겠습니다. 경미 씨의 인생이 쌩쌩 달리는 자전거처럼 언제나 신명 넘치길 응원합니다.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계절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계절이 아마 여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여름에는 주의해야 할 것도 많잖아요. 그중에서 음식 보관,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냉장고 없이도 여름을 잘 보낸다고 하거든요. 이 북한 주민들의 슬기로운 여름나기 2주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입니다. 조충희 씨 그리고 강미진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충희 씨는 북한에서 공무원을 하셨고 또 강미진 씨는 여맹위원장을 지내셨죠. 네. 이 여맹위원장, 뭐 우리로 치면 부녀회장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여명위원장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조선민주 여성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노동당의 모든 정책 관철하고 뭐 지시 전달 받으면 그걸 뭐 수행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그냥 여름과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여름나기 얘기해 주실 때 네. 식중독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도 이번에 이 안산 어린이집에서 단체 식중독 사고가 네네. 나서 정말 난리였는데 북한도 여름철에는 식중독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식품 보관, 안전 관리 이게 잘 돼 있고 시스템 잘 돼 있는데도 저런 사고가 나는가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북한은 이제 여름철엔 특히 이제 그 식중독이 많은데 제가 살고 있던 평안도 지역 서해안 지역은 특히 이제 그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보관 관리 잘못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냉동하든지 뭐 소금에 절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하루 이틀만 되면 이제 바로바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꽃게 먹고 이제 식중독 걸려서 저 아직도 꽃게 못 먹습니다. 그다음에 그 샘물, 강물 이런 것들이 이제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수인성 이런 질병들이 많거든요. 북한에도 그렇게 여름철에 식중독이나 관련 질병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면 정부나 어떤 지역 단위 차원에서 대책이 있나요? 조충희 씨는 농축산 공무원이셨으니까 이런 일을 직접 관여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공무원들로 자기 그 담당 인민반이 있거든요. 인민반에 나가서 사람들 모여놓고 강의를 하죠. 이제 식중독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청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앉아서 뭐 잘 듣지는 않지만 절면서 그래도 이제 열심히 이제 나가서 선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미진 씨, 그럼 여명위원장들한테 지침이 내려오진 않나요? 그런 거는 지침이라고 아니고 상식 자료로 내려오는데요. 그 상식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시기별로 다 있겠지만 이 여름 같은 때 음식을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만드는 실제 양은 얼마만큼이나 만들라는 그런 자세한 것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되게 식중독이나 관련 사고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위생관념이 높아지고 아마 냉장고가 좀 널리 퍼져서인지 요즘은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냉장고 있어도 김치 냉장고를 또 두곤 하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뭐 냉장고 쓰는지 전력 사정 안 좋다니까 냉장고가 있어도 무용지물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시장 조사를 제가 지금 10년째 해오고 있는데 냉장고 수량이 좀 많아지거나 아니면 구매자가 증가했거나 이런 게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냉장고가 있다 이러면 잘 사는 집으로 되는 거죠. 사용을 안 해도 부의 상징으로 떡하니 갖다 놓고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찾기가 그러니까 없는 집을 찾는 것보다 있는 집을 찾는 게 더 힘들다는 소리죠. 냉장고는 보통 하루 24시간 내내 켜두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에는 전력 사정이 좀 안 좋은 편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은 한국처럼 이제 음식을 많이 해서 이제 다음 끼에 먹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그 시먹을 꼭 고시에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냉장고를 사용할 때 코드를 꽂고 사용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사용할 때만 따로 코드를 꽂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정말 우리는 평소에는 그러면 꺼뒀다가 사용할 그렇죠. 때만 끈다는 건가요? 어머나 쓸 때만 쓴다면은 거의 아이스박스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국은 뭐 냉장고에 음식이 뭐 터질 정도잖아요. 북한은 이제 사실 그 보관하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저기 와서 냉장고 살 때 북한식으로 작은 거 샀어요. 이제 문 2개짜리 작은 거 샀는데 지금 되게 많이 후회하거든요. 너무 꽉 차서 문 열 때마다 뚫렁뚫렁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냉장고가 없으면 굳이 안 사도 되는데 냉장고가 있으니까 또 많이 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계절은 몰라도 여름에는 이 냉장고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북한 주민들은 냉장고가 없는 분들이 더 많다는데 이런 분들은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요? 저도 사실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김치 구덩이를 파느라고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치움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한 김치 덕이 사이즈가 한 1m짜리가 몇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가정에. 그러니까 2m에 3m 정도 하고 이제 깊이 파고 위에다가 이제 좀 두꺼운 그 놀판자로 그 지붕을 씌우거든요. 지붕 위에다 씌우고 그 위에다 이제 문까지 달아요. 그 김치움이 단지 김치움만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만약 경우에 반항공 훈련을 할 때 지역에 반항공 그
방공호 대피소까지 뛰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김치움에 일단은 초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들어가 서서 살짝 고개를 숙일 정도의 높이는 해야 돼요. 얼마나 시원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여름에 그 김치움에다 뭘 넣어놓으면 정말 시원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우리가 냉장고 온도 맞출 때 냉장고 냉장칸이 보통 한 2도, 3도 이렇잖아요. 근데 김치움이 아무리 뭐 시원하다고 해도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음식을 보관합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얼음 장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이제 고기를 집에서 고기를 쓸 일이 있는데 냉장고가 없잖아요. 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생채 고기를 써야 되는데 보관 날짜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게 되면 그걸 비닐에다 꽁꽁 대야에다가 얼음을 넣어서 그렇게 보관을 하면 또 며칠을 잘 보관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얼음까지 동원해서 이 김치움에 보관을 하는군요. 이 김치움이 집집마다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집집마다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집에서 다 살잖아요. 그 땅집이라는 게 주택. 네. 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주택에 있는 집은 당연히 자기 텃밭에다가 그걸 파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전체적인 주민 호호별로 밑에 창고를 지어주는데 그 창고 바닥을 다 파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냉장고 없이 여름을 보내는 슬기로운 방법. 첫 번째, 김치움이었습니다. 네, 이건 남북한이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우리도 예전에 여름이면 계곡이나 시원한 물 흐르는 데 이렇게 음식을 놔두곤 했었잖아요. 네, 여름이면 계곡에 놀러 가고 또 그 계곡에 수박 딱 띄워놓고 말이죠. 맞습니다. 네. 네, 바로 이런 풍경이었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이렇게 먹는 수박 맛. 정말 꿀맛인데 이 화면 보니까 두 분 어떠세요? 사실 북한이 딱 저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여름에 이제 오이를 따잖아요. 이제 오이나 뭐 참외라든가 토마토 같은 거 따게 되면 그냥 있으면 엄청 이제 맛도 없고 진짜 지옥 맛이죠. 그걸 먹으면. 근데 그걸 한 대야 따가지고 비닐 주머니 안에다 넣어가지고 저희 계곡 같은 데는 물이 1분을 넣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손시려서. 거기다가 한 5분만 잠수시켰다가 이제 딱 꺼내면 정말 시원합니다. 네. 혹시나 여름에 계곡에 갈 수 없거나 계곡이 너무 멀거나 뭐 이런 분들의 경우 그러면 여름나기를 어떻게 하나요? 안 가죠. 안 가고 그냥 집 주변에서 우물 파고 거기서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던 평안도 지역에서는 거의 집집마다 우물을 다 팠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m 정도에 이제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판 건 제가 20m까지 판 거 봤거든요. 제가 우물 잘 파요. 우물 파는 기술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그 우물 같은 데다 줄 연결해서 이제 음식도 보관하고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음식을 보관하고 있네요. 네. 여름에 음식 보관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또 반찬거리가 또 고민이잖아요. 입맛이 별로 없을 때 북한 주민들은 이 여름에 특히 뭐 해 먹습니까? 계곡에다 오이 담갔던 거 찬 거 있잖아요. 그게 시원하지 않다. 이걸 느끼면 바로 시장에 가서 얼음을 사와요. 이렇게 조각 얼음을 가져다가 얼음 몇 덩어리 해가지고 이제 고추장 풀어서 양념을 하게 되면 진짜 오이 냉국은 제가 여름에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역시 여름엔 오이 냉국이죠. 네, 그렇죠.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혹시 특별히 여름에 먹는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채소 이런 게 있나요? 이때쯤이면 산에서 자라는 산갓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산갓 말고 자연적으로 자라는 갓이 있어요. 근데 산에서 자라는 갓은 자체의 매운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양념을 해서 이제 갓김치를 먹는 게 아니라 염장처럼 이제 소금에다가만 절여가지고 찬물을 부어서 이제 적셔 먹으면 북한 말로는 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뻥 뚫리게 시원하다는 얘기를 북한에선 쩡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도 산갓 물김치를 해먹는 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저거예요.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저 색깔이 저게 갓에서 우러나오는 색깔이에요.
갓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가 굵을수록 좀 매콤한 독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아우 군침이 도네요. 자, 조충희 씨 고향에서는 여름에 어떤 반찬 네, 해서 드시나요? 평안도 지역은 이제 이게 서울하고 기온이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여름이면 한 5월쯤 되면 산에 참나물이 많이 돋아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참나물 김치 담그면 약간 그 보랏빛이라기나 그런 빛이 도는 이제 김치 담가 놓고 되게 맛있게 먹었던 생각. 그게 이제 국수, 깡내국수 말아서 그거 시원하게 이제 마시는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주변에 나는 산나물이나 채소 같은 거 바로바로 반찬으로 해 먹으면 네. 냉장고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기도 합니다. 냉장고 없는 속에서 우리가 이 음식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먹어야 되는지, 굳이 이제 많은 음식을 만들었을 때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연 속에서 다 터득하는 것 같아요. 네. 북한 주민들도 환경에 맞춰서 슬기롭게 여름을 나누구나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북한 주민들의 슬기로운 여름나기 이어집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째려보면서 하는 거? 째려보면서 말한다? 말을 안 한다. 안 하고 도망간다. 너 어제 왜 말 쨌냐? 말을 막 급하게 한다. 성급하게 한다. 동무들 왜 이런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지 않나? 말이 틀리다? 말이 안 맞는다. 북한말 말재다는 거북하고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몸이 말재다, 속이 말재다, 걷기가 말재다와 같이 쓰입니다. 아, 거북하다, 불편하다. 그러네. 참 신기하네, 말이 참.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고. 다음 주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마가 이어지고 있어서 일교차가 큰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전망대는 유튜브에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이라는 채널을 새로 만들어 취재 뒷이야기와 북한의 속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